공부의 처음과 끝 모두 함께합니다. 지구과학의 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고 온 문제는 올해 6월 달에 치러진 모의고사죠. 2월 모의고사 20번입니다. 어, 앞서 해설하기 전에 업로드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육모 킬러만 따로 해설을 할 거고요. 그리고 비킬러 전문항은 하나의 영상으로 해설을 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6월 모의고사 20번 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일단은 문제 먼저 보시죠. 문제를 봤을 때 현장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린 학생들의 심경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딱 봐도 일단은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고, 뭐 조건도 좀 있고, 보기를 보니까 다 계산이에요. 니은디귿 보면은 계산이라서 많이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 애초에 그리고 시선 속도 문제죠. 시선 속도 문제가 나온 지 조금 몇 년 된 문제인데 여전히 킬러로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좀 새롭게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시선 속도랑 각도를 합친 문제가 되겠죠. 애초에 시선 속도라는 파트가 되게 학생들에게 거부감이 있는 걸로 알아요. 어떻게 푸는지 방법, 원리를 모르는 학생과 그냥 이 공식 하나,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에다가 사인 세타만 곱하면 된다. 이 공식만 하나 알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시선 속도라는 게 원리만 알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앞 밑에 말씀드린 저렇게 공식화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선 속도가 일단 원리만 이해하면은 그 적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해설을 하기 전에 시선 속도에 대해서 우리 잠깐이지만 정확하게 배워가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속도의 최고 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6월 20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다. 내가 해설지를 쓸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정도까지 갔다면 시선 속도의 다른 문제도 아마 웬만해서는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애초에 이거를 해설을 보고 푸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시선 속도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인강이나 다른 선생님들, 뭐 제 인강이 제가 해설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되고요. 다른 선생님들 인강을 꼭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선 속도 파트는 해설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로 잘 설명을 듣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선 속도의 유형으로는 먼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도 주어지고 속도 구하기. 얘가 그나마 조금 쉬운 파트죠. 요거는 웬만해서 저 공식을 사용하면은 풀리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각도, 속도를 둘 다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6월 모의고사에 조금 등장하지 않았나 싶은 유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원 문제라고 적어놨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직 평가원이 잘 다루지 않은 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파트입니다. 제가 타원 문제라고 써놨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보기로 사설에도 몇 번 등장한 걸 본 적이 있었는데 타원 문제가 제가 따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문제를 공개해 드리고 해설을 하는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오늘 풀 문제는 6월 2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굳이 신유형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1, 2번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면은 웬만한 시선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선 속도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이제 알아야겠죠. 원리와 이제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원리부터 알아봅시다. 시선 속도 문제에 관해서는 되게 원리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시선 방향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요.
문제의 경우에는 시선 방향이 이렇게 화살표 하나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화살표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별과 우리 지구에서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별을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멀기 때문에 지구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시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그냥 이 왼쪽 범위 전체가 쫙 이 별의 경전 궤도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맞죠, 이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시선 방향에 대해서 일단 알았고, 그리고 시선 속도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봅시다. 시선 속도란 시선 방향과 일치하는 벡터 값이라고 일단은 저 생각만의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속도면 속도지 왜 시선 속도겠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하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큼 이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서는 이거밖에 이동 안 한다는 거지.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바라보는 지구에서 바라보는 시선 방향이 되고요. 이 원의 이 별의 공전 궤도를 바라볼 건데 일단은 이 별은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공전 속도가 있겠죠. 그 공전 속도가 이 접선이 되게 됩니다. 이 원의 접선이 이 별이 딱 찍히는 그 순간에 원의 접선이 공전 속도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 시선 속도는 어느 부분이냐? 얘를 벡터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 벡터를 배우지 않은 학생도 있고 기하를 따로 시험을 안 보고 수능을 안 보고 뭐 미적분만 하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기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가볍게 볼게요. 벡터라는 게 뭐냐면은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시선 방향의 요 부분 있죠? 요 성분과 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 요 성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건 어떤 거래요? 시선 방향의 속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냥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시선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선 속도 요 화살표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화살표 값을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 일단은 공전 속도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문제에서 공전 속도가 주어지면은 뭘 알면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각도예요. 이 각도만 알면은 왜?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를 벡터 분해하는 거니까 이 각도만 알게 된다면은 쉽게 이 시선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각도도 주어지거나 주어지는 방향으로 주겠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봤습니다. 여기를 세타로 잡았을 때 여기도 세타예요. 그리고 여기도 동의각 억각으로서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그때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라는 값을 갖고요. 여기가 세타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를 조금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이 그림을. 이 세타라는 값을 가진 값들이 다 똑같게 돼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일단은 그럼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시선 속도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지점에 세타 값을 주어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문제에서 이 지점에 세타 파란색 부분을 칠한 이 지점에 세타 값을 주어진다면은
바로 시선 속도는 공정 속도 곱하기 사인 세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저 값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타라고 치워준 부분 있잖아요. 저 값을 저 4개 중에 하나를 줬다? 그러면 그냥 바로 이 공식 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줬어요. 여기를 세타라고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 곱하기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이 차이를 조금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원리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그냥 무작정 이 공전속도 곱하기 사인 세타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원리를 모르면은 평가원이 무능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똑똑한 곳이고 당연히 이제 몇 년이 지났잖아요. 시선속도 문제가 나오는 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스킬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지성 공식으로 풀리지 않도록 문제를 낼 거예요. 시선 방향에 대한 문제를 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시선 속도의 원리였어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푸는 법으로 넘어가 보자면 일단은 공전궤도에 접선을 그립니다. 별이 있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별의 위치에서 접선을 그려요. 이 접선은 뭘 의미하냐고요? 공전 속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리고 삼각형을 그려요. 벡터 분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일단 삼각형을 그냥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선 방향과 일치하는 시선 방향의 방향과 일치하는 이런 시선 속도 방향, 시선 속도가 존재할 겁니다. 시선 속도를 따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어진 각도에 따라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선 속도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번 문제로 와서 해설을 해봅시다. 20번 문제였습니다. 그림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문제를 쫙 읽어보면은 공전 속도를 주어졌고, 근데 문제가 조금 길 뿐이지, 크게 엄청 조건을 주진 않았어요. 공전 속도 줬고, 빛의 속도 줬고, 빛의 속도 나왔다라는 거는 뭐겠어요? 무조건 뭐 후퇴 속도나 시선 속도를 구하려는 일이 있다. 그리고 기억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행성의 니은에 위치할 때 관측한 결과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A부터 볼게요. A, B, C, D가 있는데 얘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단은 앞서 봤듯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두 개는 적세편이고 두 개는 청세편이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때 A, B, C, D 보면은 그러면은 A랑 B는 뭐겠어요? 적세편이고 C랑 D는 청색편이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때요? 편이랑이 더 큰 건 어떤 거야? B가 더 크게 되겠죠. A가 B보다 클 거고 그러면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적세 편이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행성이 공전 방향이 여기죠. 행성이 이쪽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별은 이 방향으로 공전을 할 텐데요. 그렇다면은 시선 방향이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요 지점을 지날 때 모두 적색 편이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별이 요 지점을 지나는 순간은 언제예요?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있겠네요. 바로 기억과 리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별이 리을에 위치할 때는 행성이 리을에 위치해서 별이 이 지점에 위치할 때는 어때요? 기억에 비해서 후퇴 적세편이가 더 적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림상 요 지점에서는 잠시만요. 요 지점에서는 적색 편의가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만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기역 같은 지점을 볼게요. 기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 지점에서 0일 거예요. 근데 얼마큼 온 거야? 0이기 전에 요만큼 온 거예요. 즉, 디귿이 훨씬 더 적색 편의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편이랑이 기억이 리을보다 크고, 따라서 기억이 B, 리을이 A가 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청색 편의도 똑같이 따져주면 돼요. 그렇게 따져졌을 때가 디귿이 D, 니은이 C가 되게 됩니다. 기억은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니은부터가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니은 한번 볼게요. 일단은 파장 문제가 나왔는데, A 흡수선의 파장에서 D 흡수선의 파장을 뺀 값, B 흡수선의 파장에서 C 흡수선의 파장을 뺀 값을 나왔어요. 실제로 빼라고 주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물론 디귿을 풀기 위해서 기준 파장을 구해야 되긴 하지만, 기준 파장을 구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A를 그냥은 A 플러스 K로 변형을 시켜봤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다 편의된 값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는 A 플러스 K가 돼서 A를 기준 파장, K를 변화량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기준 파장에서 K만큼 변화했다는 소리죠. 반대로 C를 볼게요. C는 A-K라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왜 A-K라고 표시를 해뒀을까요? 그 이유는 C가 니은이고 A가 리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두 곳이에요. 서로 반대 방향이죠. 일직선 상 안에서 서로 반대 방향이 놓여 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편이랑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적세 편이가 된 양이랑 청세 편이가 된 양이 그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K만큼 A가 적세편이 됐다면 C는 또 K만큼 청세편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C를 A-K로 둔 겁니다. 마찬가지로 B는 A 플러스 P라고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D는 A-P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니은 그대로 식에 넣으면은 정리하면은 K 플러스 P분의 K 플러스 P라는 식이 나오고 이 값이 1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니은은 까지는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푼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 파장을 구해서 실제로 구해서 푼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디귿이 문제죠. 디귿이 매우 문제인데, 우리가 앞서 배웠잖아요. 시선 속도의 원리랑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문제도 쉽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함께 같이 풀어보고 계속 풀어보기를 권장드려요. 그래서 이 문제, 디귿 같은 시선 속도 문제를 마스터했을 때는 아마 학생분의 시선 속도 실력은 거의 최고 단계에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디귿 해설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A-C를 해볼게요. A-C를 해봤더니 A에서 C 빼면 뭐예요? 0.004네요. 여기 써있죠. 그래서 0.004고 실제로 우리가 니은에서 구한 이대로 대입을 했을 때 2K가 0.004, K가 0.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가 6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준 파장이 600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기준 파장을 알았으면 뭘 알 수 있어요? 항상이 아니라
기준 파장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시선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빛의 속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선 속도를 한번 구해 봅시다. 기준 파장분의 변화량이죠. 0.002. 지금 이거는 A에 관한 시선 속도고요. 저 A에 관한 시선 속도고 계산을 했을 때 얘가 값이 1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소리요? 시선 속도가 1이라는 소리죠. 우리는 공식을 하나 알고 있어요.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 곱하기 사인 세타. 그래서 시선 속도 이 1을 여기다 대입 해주면 공전 속도도 알잖아. 공전 속도 2라고 나와 있으니까 2고 요런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인 세타는 1이고 사인 세타는 2분의 1, 세타는 30도라는 결과까지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타가 어디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무가내로 세타를 잡은 거니까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타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구한 세타는 지금 우리 A에 대한 시선 속도를 구한 거죠. A는 리을이었고 요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타가 어디여야 돼요? 요 지점이어야 됩니다. 요 지점이어야 돼요. 제가 밑에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공식을 쓸 때 항상 이 세타 값은 이 각도는 행선과 별을 이은 선과 이렇게 행선과 별을 이은 선과 이 시선 방향의 선, 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을 세타로 둬야 됩니다. 저 공식을 쓰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공식으로서 나온 세타 값은 여기가 30도라는 걸 의미해요. 그쵸? 그럼 여기가 몇 도겠어요? 60도겠네요. 여기가 30도고. 여기도 60도고, 여기도 30도고. 그러면 이제 봅시다. 디귿을 지날 때가, 니은을 지날 때 루트 3배이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데, 디귿부터 보죠. 디귿이 어디 있지? 디귿이 D네. 아이, 디귿 상관없고, 디귿 보면은, 이 지점에 별이 있겠죠? 별과 행성을 이어볼게요. 별과 행성을 쫙 잇고,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 여기죠? 60도네. 그러면은 공전 속도에다가 60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사인 60도를. 그래서 나온 게 루트 3이요. 니은도 똑같이 해볼게요. 니은 요 선이네요. 파란색 안 보이니까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요 선이네요. 요 선이 이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 어디예요? 여기네. 이 값 세타하고 30도네요. 따라서 공전 속도 똑같이 공전 속도에다가 30도 곱해주면 1. 그래서 루트 3배가 맞습니다. 6월 모의고사 20번 해설이었고요. 시선 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 이러한 시선 속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는 킬러로 나올 20번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킬러로 등장을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육모에 나왔다고 수능이 안 나오는 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육모에 나와서 준킬러 같은 저는 14번이나 요런 데 등장하면은 조금 꽤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선 속도가 나온 지 좀 된 문제잖아요. 신유형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공식 선에서, 이 원리 안에서는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원리, 제가 설명해드린 이 원리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원리를 이해하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원리를 정말 이해가 될 때까지 이해해보고, 아니 뭐 질문도 해보고, 뭐 다른 인강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도 계실 거고, 뭐 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디든 좋으니까 질문을 해서 이런 시선 속도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좀, 요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꼭 이해하고 있으시는 것을 되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틀렸다고 안 푸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풀었다고 안 푸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길 권장드려요. 이 시선 속도 문제는 많은 걸 농축해 놓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파장 변화량부터 이제 적세편을 구하는 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위치 찾는 거, 또 솔직히 기억 같은 문제도, 기억도 솔직히 말해서 쉬운 보기는 아니에요. 따로 준킬러에서 니은, 디귿으로 나와도 충분히 괜찮은 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이 풀어보시고 완벽하게 마스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6월 모의고사 20번이었고요. 다른 문제로 더 좋은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